상속세 개편안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어제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을 담고 있어서 뉴스에서 수차례 보도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율을 30%까지 낮춰라, 과세표준 구간도 개선해라, 기본공제는 10억 원까지 올려라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결과는 어떠한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개편되었으니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인 상속세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유상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개편은 없었습니다. 아마 상속세 전체를 뜯어 고치다시피 개정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이번 개정에서 3가지 정도 예측을 해보았는데 세율, 과세표준 구간, 일괄공제 금액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세율인데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30% 세율 구간까지 낮춰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율과 함께 변동되는 것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만 삭제를 하고 기존 40%는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를 적용하니 실질적인 완화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아마 현재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30%까지 낮춘다면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산층을 겨냥을 했는지 10%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약간의 완화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같이 변동되었으니 증여에서도 다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면요,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에 대해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요. 기존에 납부할 증여세가 3천만 원이라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는 2천만 원이니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 기본공제 부분입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 원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요. 예상으로는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늘리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나 예측이 또 어긋났습니다. 오히려 방향성을 바꾸어서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를 인당 5천만 원에서 10배 상향한 5억 원으로 확대하여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개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 중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합한 12억 원이 상속 기본 공제액이 되고요.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공제가 15억 원이 적용되므로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공제액을 넘더라도 개정될 세율에서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구간이다 보니 실질적인 세율은 좀 낮아진 편입니다. 물론 현재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가구당 1명의 자녀만 출산하는 시점에서 해당 규정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는 의도가 조금은 보이는데요. 상속세를 대비하는 연세가 빠르면 50대고요. 보통 60대, 70대인데 가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0대가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것도 실효성이 좀 없어 보이고요. 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였는데요. 기존 규정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해 20%를 추가하다 보니 이에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60%에 육박하다 보니까 OECD 최고 수준이었죠. 이번 기회에 오명을 벗으려는 건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삼성가에서 고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 시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더라면 주식이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인들의 부담이 최소 1조 이상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속세 외에도 요즘 이슈인 혼인과 출산율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결혼세액공제라는 규정을 신설을 해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한 첫 해에 딱 한 번 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씩 적용받기 때문에 100만 원의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한 채를 팔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모아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고,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서 공제 혜택을 좀 주고 있었는데요.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확대를 해서 좀 더 여유를 두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서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었는데, 급여로 세금을 또 떼가니 좀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도 완화를 했습니다. 기업이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급여로 봐서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을 하였는데요. 더 확대해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2회 이내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 같은데, 자녀세액 공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적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는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후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씩 상승해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네요. 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살펴보았는데요. 희소식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세무사인 저도 좀 기대했던 개정인데, 이번 개정이 아쉽다 보니 다음 행보에는 어떻게 충족시켜줄지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이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입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험상 큰 변동 없이 통과되므로 개정안을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